김지수, 너 진짜 한결같다. 끝까지 비겁하네 뭐. 나한테 미안해. 이제 와서? 웃기지 마. 그럼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답해봐. 왜 도망쳤는데? 왜 날 버렸는데? 그게 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CX, 그 말을 지금 하면 내가 그랬구나. 이해해. 할 것 같아? 제니야, 제발. 제발. 내가 제일 먼저 날 포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제발이야? 난 그냥 그냥 뭐. 겁났어.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세상이 우릴 욕할까봐. 난 그냥 비웃으며 와 진짜 결국엔 단어 때문이었네. 알았어. 좋아. 그러면 지금은 뭐가 다른데? 또 선택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나를 버리겠지. 근데 김지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이제 더는 못해. 서울의 겨울은 늘 그렇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 그런데 요즘은 날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이 얼어붙은 기분이다. 제니와 헤어진 지 한 달. 모든 게 그대로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을 끄고 기계적으로 일어나 씻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여전히 같은 병원, 같은 복도, 같은 수술실에서 하루를 보낸다. 여전히 메스를 들고 피가 번지는 수술 포장을 바라보며 손을 움직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김지수가 아니다. 헤어지고 나서 가장 어색했던 건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사소한 순간마다 제니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카카오톡을 켜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이름, 퇴근했어? 라는 짧은 메시지조차 이제는 받을 수 없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맥주 캔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예전엔 제니가 오늘 한 캔만 일하며 귀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곤 했는데 맥주를 마시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나를 놀리면서도 결국엔 물 많이 마셔라고 챙겨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다. 이제는 그냥 혼자다. 우리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다. 나는 의사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병원에서 일하는 이상 내 감정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이다. 그래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제니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머릿속을 비우려고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집에 가면 바로 잠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과로하듯이랬다. 그런데 요즘은 잠을 못 잔다. 밤새도록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도 결국엔 그날의 장면이 떠오른다. 그날도 바람이 차가웠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제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니는 울지 않았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 지수야, 넌 그럴 사람이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때 나는 무슨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미안해하는 얼굴, 후회하는 얼굴, 아니면 애써 담담한 척하는 비겁한 얼굴? 제니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제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 며칠 전 수술실에서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의사다. 어떤 감정이든 내 앞에서 피를 흘리는 환자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바늘을 잡고 봉합선을 꿰매려던 순간 손이 떨렸다. 김 선생님. 조수로 들어온 후배가 나를 쳐다봤다. 다른 의사들도 이상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손에 힘을 주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었다. 이건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어긋나는 기분이 든다. 제니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익숙해질 수가 없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퇴근 후 집에 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시간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내가 두려움을 이겨냈다면? 만약 그날 제니를 붙잡았다면? 병원에서 저녁 회진을 마치고 나와 휴게실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평소처럼 살해 사건들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지만 경찰관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부상자는
강북경찰서 강력계 소속의 김제니 경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니, 내가 아는 그 김제니? 믿을 수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손이 먼저 반응했다. 바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다시 한 번, 또 한 번.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병원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타고 제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였지? 한강공원에서 헤어졌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붙잡았더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대로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제니의 동료 경찰들을 마주쳤다. 모두 굳은 얼굴로 병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나는 이미 제니의 곁을 떠난 사람인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소름이 돋을 만큼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병실 안쪽에서 제니가 나를 보고 있었다. 한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길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우리가 여전히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인 듯. 나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뗐다. 괜찮아? 제니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깁스한 팔을 들어 보였다. 이 정도면 가벼운 부상이지. 총알은 안 맞았으니까 다행하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때 제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왜 여기까지 온 걸까? 헤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던 내가. 정작 그녀가 다쳤다는 소식에 정신없이 뛰쳐나온 내가. 제니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설마나 걱정돼서 온 거야. 우린 헤어진 사이잖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맞다. 우리는 헤어졌다.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면 안 되는 걸까?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내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걱정됐어. 제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왜 그땐 안 붙잡았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왜 난 붙잡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내 걱정이 된다는 거야? 지수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줬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 그건 정말 내 이기심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돌아서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제 와서 도망치고 싶진 않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제니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다. 팔에는 깁스를 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붕대가 살짝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마치 다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휴식을 취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제니가 나를 발견했다. 김 선생님,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제니의 다친 팔을 바라보았다. 많이 다쳤어. 이 정도면 다행이지. 총알은 안 맞았으니까. 제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느쓱했다. 하지만 난 그런 제니의 태도가 더 신경 쓰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러자 제니는 피식 웃더니 나를 빤히 바라봤다. 왜? 걱정돼요. 그야 당연히. 당연히. 우린 헤어진 사이잖아. 그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다. 우리는 헤어졌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제니는 가볍게 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 아직도 똑같네요. 여전히 솔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제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제니는 내 반응을 보면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제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뭐가 미안한데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널 버린 거, 내 감정을 모른 척한 거, 겁쟁이처럼 도망친 거. 제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널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 질문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이제라도 다시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들려왔다. 나는 제니 앞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제는 내 진짜 마음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였다. 칼같이 다려진 코트, 단정한 머리, 여전히 강한 눈빛. 그 눈빛이 나와 제니를 번갈아 보더니 차갑게 굳어졌다. 김지수, 또 여기야?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난 그냥 뭐,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엄마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나는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 제발. 제발, 내가 정말 나한테 제발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엄마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나는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길 바랐다. 성공적인 의사가 되길 바랐다.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이게 내가 선택할 길이야. 이번에도 선택할 거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런 말이 나올 걸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옆에서 제니가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제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김 선생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제니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에 없던 차가움을 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내가 뭘 더 중요한지 선택할 거냐고. 제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깔린 감정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근데 김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제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봤다. 둘 다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너무나 달랐다. 나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제니는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엄마, 미안해. 엄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응. 근데 이번에는 엄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야.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손을 꽉 쥐고 계속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거야.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이거야. 너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아니,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확실해졌다. 평생 후회하는 건 엄마 말대로 사는 거야. 엄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엄마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후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정말 알고 하는 소리야. 알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키고 싶은 거야. 나는 제니를 바라봤다. 제니는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겁내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는 아주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등을 돌렸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 말과 함께 엄마는 병실을 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거기 있던 엄마는 이제 없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 다시 마주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덜 아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엄마가 떠난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제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책망도 실망도 아닌 그저 기다리고 있던 눈빛.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니는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안 도망칠 거야. 상관없어.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없어. 제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김 선생님, 이제야 인정하네.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니는 손을 살짝 흔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나 많이 기다렸어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놓지 않았다. 알아. 미안해. 진짜 미안한 거 맞아. 응. 완전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이제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제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사랑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방금까지 서 있던 병실 문,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 그곳에서 나는 엄마를 잃었다. 아니, 엄마가 나를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어 보니 오히려 처음으로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나는 옆을 바라봤다. 제니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단단했다. 병원 현관을 지나 바깥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에는 흐린 구름이 떠 있었지만 그래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다. 제니가 갑자기 내 손을 힘껏 잡아당겼다. 김 선생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괜찮아? 제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후회하면 안 돼요. 안 해? 절대 안 해, 진짜. 진짜. 제니는 내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확신을 느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시선들. 아직도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수군거릴 것이고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옆에는 제니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제니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이 선택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